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선 의원들의 반성 뉴스의 비밀은 반성인 거냐 반란인 거냐인데요. 예. 이게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서는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 이런 말도 있어서 예. 이 양당 초선 의원들이 뭔가 나섰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여러 예.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치의 중심에 소장파라는 말도 사라졌었고, 또 초선 의원들 활약상이 그다지 이렇게 집단 행동이란 게 없었는데, 양당에서 오랜만에 뉴스의 중심에 초선들이 섰어요. 이게 과거에는 뭔가 당이 어렵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을 때 초선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소장파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또 이 재보선 끝나고 나서 여야 초선들이 비슷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겹치는 어떤 역할도 있는데 또 여야별로 서로의 지금 처지가 다르다 보니까 예. 또 각자 달라 보이는 면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같은 점은 알겠는데 뭐가 다를까요? 일단 보통 초선 의원이라고 하면은 이 집단 행동에 나설 때 기득권화된 중진들 비판을 하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걸로 자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당의 경우에는 이미 당내에 이제 그 기득권 내지는 당내에 좀 중진들이 개혁 이거를 벌써 자기들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당 초선들은 개혁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아왔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해서는 이 구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흠. 하지만 지금까지 하던 대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다들 동의가 될 건데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개혁의 당위를 이미 당 기득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가쟁명. 전에는 윗사람들 다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됐는데 예. 지금은 그런 구도가 아니어서 상당히 난감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새신의 목소리가 백가쟁명식으로 펼쳐진다 이런 논의인데, 그러면 한번 직접 한 분을 연결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급 모임을 갖고 반성의 목소리를 낸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있죠. 그 중에서 이소영 의원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네, 오늘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초선 의원 50명이 이른 아침부터 모이셨어요. 어떻게 모이게 네. 됐습니까? 7시 반부터 모였는데요. 네. 저희가 선거 기간 과정에서 아마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 거리에 나가서 유권자분들을 만나본 의원이라면 네. 누구나 그 현장에서 1년 만에 식은 국민들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위기감과 자괴감과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참패의 결과를 보면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예.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터져 나왔습니다. 예, 위기감과 자괴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참패한 이 위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은 뭐라고 진단들 하셨습니까? 생각이 각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으니까요. 예. 생각이 다 다를 것이고,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공감이 되는 거는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는 것보다는 우리 민주당만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어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 싶은 방식으로 예. 그렇게 추진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과 마음의 돌아섬이 있었다라는 진단이 있었고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예, 시민들과 조금 더 소통이 아쉬웠다는 말씀 같으신데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이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입니다. 그 네. 검찰 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거 아니냐, 또 검찰 개혁이 블랙홀처럼 개혁을 빨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들려요. 어떻게 이야기됐습니까? 검찰 개혁은 그게 모두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났다 이거보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당히 넓은 지지를 받는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떤 일들이죠? 어떤 게 공감대가 떨어졌을까요? 가령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작년에 추윤 갈등으로 이제 언급되는 예. 과정에서 굉장히 검찰 개혁이 우리는 옳고
예. 상대는 그르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소 이제 오만해 보이는 부분들이 예. 국민들께 염증이라거나 이런 좀 회의를 가져다 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이 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개혁의 동력도 힘을 좀 받지 못하는 측면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 검찰 개혁을 계속 열심히 추진할 것이냐, 뭐 아니면 아닐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 저는 필요한 개혁, 바람직한 뭐 개혁은 당연히 중단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다만 국민들께서 작년에 180석을 의석을 주셨다고 해서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180석이 아니라 뭐 20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이제 개혁 추진에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더라도 예. 그런 지금까지 이제 부족했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그리고 설득해 나가면서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의원께서는 초선 의원들 성명 발표함과 별도로 20, 30대 의원들 성명 발표에도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네. 도종환 비대위원장을 5명의 20, 30대 의원들이 면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네네. 근데 뭐 저희가 먼저 요청을 드린 건 아니고, 예. 저희가 기자회견했다는 내용을 접하시고 좀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 개진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양한 말씀 드렸지만, 일단 저희 20대, 30대 의원들의 이제 문제 의식과 상황 진단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전달을 드렸고, 예. 제가 특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사실 민주당 공직자의 성비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개월여 동안 예. 저는 충분하거나 제대로 된 사죄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당의 충분한 대응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신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 9개월간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일과 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무언가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종환 비대위원장 반응은요? 경청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소통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이제 출범한 그 비대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비대위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끌었던 비대위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도종환 비대위는 그 도종환 위원장 자체가 일주일밖에 임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를 모아서 다음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지금 역할이기 때문에 예. 잘 들으셨습니다. 예. 일단은 경청 모드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공감도 하셨고요. 예, 공감도 했다. 그 부분도 인상 깊게 들리네요. 자, 초선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단체 행동도 민주당 내에서 처음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너무 수능적인 거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지는 건가요? 수능적이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저의 자기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작년에 처음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이제 많은 지지와 의석을 받게 됐고, 예. 이게 180석이나 되는 이제 거대 여당이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책임감 그리고 신중함 이런 것들이 아마 모든 초선 의원들에게 굉장히 좀 무겁게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80명이 각자의 의견들을 좀 질서 없이 분출하게 되면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게 무언가를 끌어가는 것에 조금은 애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이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끔 만들었던 측면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초선들이 사실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겪으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민심,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쓴소리를 하는 어떤 주체가 초선이 될 것이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쓴소리를 자임하신다. 아유, 초선 의원들이 앞으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네요. 자, 그런데 그 청취자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4679님, 당 쇄신을 하는 데 있어 당내 최고의 적은 누구라고 보시나? 적이라고 하면 좀 과격한데 장벽이랄까? 이런 어떤 앞으로 개혁의 어떤 걸림돌 뭐라고 보십니까? 장벽, 개혁의 걸림돌이요. 네. 뭐 익숙한 관행이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의사결정 구조와 경험과 선수를 기초로 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었던 당의 구조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개혁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 만들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예. 그러려고 하면 지금까지의 관성이나 관행 같은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원내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던 것들이 조금 더 의원들의 직접적 의사를 반영하고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좀 논의하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한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당 꼰대당의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 이게 예, 국민의힘의 초선들이 한 얘기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선거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이 승리에 이렇게 젖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혁신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신 거를 보고 예.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고 신선했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어떤 조직의 당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또 그 부분을 탈피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고 저희도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당이 부족했던 것이 예. 이제 국민들 목소리를 널리 사실 귀 기울이지 않고 예. 조금 우리 내부의 목소리 그리고 조금은 좁은 이렇게 스펙트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저희도 반성하고 앞으로 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반성과 변화의 다짐에 말씀이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인터뷰 잘 들으셨어요? 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이제 느껴지고요.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나 이런 뭐 느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 상당히 좀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안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예. 일단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가 많이 들어야 된다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요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예. 또 사람 수가 한두 명인 것도 아니고 어허. 또 국면이 국면이니만큼. 네. 하지만 이제 지도부 선거가 있고 그 지도부 선거에서 그 일정 정도 단일한 어떤 행보를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개혁, 업그레이드된 개혁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나름의 보관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의 핵심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비판의 핵심이 개혁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냐 이거거든요. 예. 당신들이 유리한 거에 대해서만 개혁한다고 하고 그 개혁의 수혜자들은 결국 이 정권의 중요 인물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대한 뭔가가 아니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답을 내놓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치적인 해법 과연 뭘까요?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사실 2030 의원이라고 해서 네. 또는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같은 세대끼리도 초선끼리도 갈라져서 어느 정도 예. 노선 논쟁을 하는 게 정상인데 어허. 근데 현 상태는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사실 당 일각에서 반성 자체를 하지 않거나 예.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반성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아니다. 이건 아하. 아니다라고 이렇게 뭉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민주당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것이 이렇게 되면 초선과 중진들 간의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당내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초선 의원들한테 엄청난 문자
그 전화 폭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항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당이 쇄신과 개혁으로 좀 질서정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혼란이 또 초래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항상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초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백가정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이제 이 당의 상부에 있는 계파 구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초선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 계파 구조에서 사실은 진압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장파라는 단일한 어떤 그러한 형태로 뭔가 요구안을 내고 이런 정치 행위들이 예. 불가피하게 이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형식으로 공통의 요구안을 만들어서 관철할 수 있는 정치 행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권력 관계에서의 뭔가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그냥 이 당에 뭔가 반성을 했다. 또 초선들이 이렇게 쓴소리했다. 이런 이제 알리바이로만 남고 예. 사그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깊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선들이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가도록 조금 더 생산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뭐 더민초라는 그룹을 사실은 좀 만든 거거든요. 이 논의를 위해서. 예. 더민초가 뭡니까? 그거 설명해 주세요. 뭐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그 하면서 모임 명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요 약거가 이제 더 민초니까 뭔가 민초로 생각하자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예. 어쨌든 이렇게 뭔가 임시적으로라도 의견 그룹화해서 예. 공통의 요구안을 찾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 당내 혁신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당이 될 거냐. 이거는 지난 3, 4년간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결국에 외부로부터의 심판을 받고 엄청나게 진통을 크게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왕의 혁신의 목소리를 냈으면은 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어허. 이건 정치공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초선이나 2030 그룹에서 예. 당 대표 경선이라든지 음흠. 나아가서 대선 주자 경선이라든지 예. 이런 데도 한번 출마를 고려해 봄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요것도 본인들이 직접 출마해서 한번 겨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중진 내지는 예. 하다못해 재선 뭐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되면은 예. 그것도 사실은 좀 흐려질 수 있거든요. 전선이. 예.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많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중에 민주당 내에서 조금 박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은 이제 탈출했고 금태섭 전 의원은 예. 이런 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겠는데 관계 설정 이런 것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 관계 설정 어떻게 해갈 것이냐. 옛날에 열린민주당 시절에, 열린우리당 네. 시절에 초선들의 반란 굉장히 어떤 성공한 기획은 아니었죠. 그때를 한번 반면교사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오늘이 임기 둘째 날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긴장감이 싸하게 흘러요. 예, 기류가 그렇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네, 광화문 재구조화라든지 재건축 문제 이런 쟁점 현안들이 있는데 네. 시의회 쪽과 갈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김우영 정무부시장, 서정엽 행정 1부시장, 김학진 행정 2부시장 등이 사표를 내거나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술렁거림이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뉴스의 비밀, 10년 만에 받은 오 시장의 시험지는 불수능급이다. 불수능급이다. 난이도가 높다. 더 그런 높아졌다. 뜻입니까? 예. 네. 아니, 수능도 어려운데 더 높아지면 어떡합니까? 네. 아유, 되게 어렵네, 그 참. 일단 작은 공간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어요. 서울시장 집무실이 9개월 만에 새 주인을 맞이했다 이겁니다. 이 방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첫 번째는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해서 대형 현황판이 있었습니다. 네. 대형 스크린에 서울시 지도라든지 행정 빅데이터라든지 어허. 실시간 영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였는데 예. 없앤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수면실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음. 이게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때 지목 장소이기도 예.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 시장이 당선 일성으로 피해자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과 연결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박 전 시장의 흔적, 예. 상징을 없앴다. 아.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 미국하고 똑같네요. 바이든 대통령 그 첫 취임하자마자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기가 있었대요. 아, 그 네네. 버튼 딱 누르면 코카콜라 가져와. 네. 요 뜻으로 알고 콜라 가져가. 그거부터 없앴다 그러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많이 없앴네. 서울시는요.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시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늘 뭔가 새로운 방향을 시사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취지와 원칙을 따르겠다라고 전제는 했는데요. 예. 근데 소상공인들의 호소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관행적인 거리두기에서부터 좀 탈피를 해서 세분화되고 정교화된 업종 업태별 맞춤 매뉴얼 구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는 일괄적인 메시의 영업 금지 여기에서 좀 업종 업태별로
변화를 둔다거나 차이를 네. 둔다거나 혹은 시간 제한보다는 공간적으로 뭐 밀도를 맞춰가지고 계속 영업은 어느 정도 몇 시간 더 하게 해주되 네. 뭐 조금 더 거리두기를 더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방향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일회용 진단 키트를 도입하자. 음. 그리고 우수 공공의사를 유치해야 된다. 예. 이런 또 발언도 했습니다. 오, 이건 방역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단 정부가 추진을 하던 방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이제 사업장별로 예. 특화된 어떤 거리두기 원칙을 적용하자라는 거는 음. 지금 이제 정부와 방역 당국이 논의 중인 것인데 네.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면 그렇게 좀 변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넘어간다라는 게 그동안의 전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4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이 됐고 예. 방역상 상당히 그러한 이제 거리두기 변화를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거리두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금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메시지 자체가 좀 갖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예.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좀 정책으로서 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이런 것도 자가 진단키트 도입에 관해서 정부가 이제 좀 논의해 보겠다라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예. 실제로 도입이 될 거냐는 또 의료계에서는 이거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예. 좀 꺼리고 있는데 아무튼 도입이 될 거냐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부가 고민하는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종의 시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각 교수가 우리 방송에 인터뷰 나왔는데 네. 일회용 그 진단, 자가 진단 키트 절대 반대한다. 아, 네. 아주 확실히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더 큰 혼란이 의학자들 있을 거라는 사이에서 거죠.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회 김민호 의장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 재구조와 그 공사라든가 TBS 예산 지원이라든가 재건축 규제 이런 데 있어가지고 뭔가 서울시와 좀 갈등을 빚을 것 같은 언급 나오고 있습니까? 네, 광화문 재구조화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딱히 뾰족하게 이걸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언급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올 것이다 이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김인호 의장이 밝힌 바로는 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시민공청회도 수많은 것을 거쳐서 했다. 예.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TBS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의회를 거쳐야 한다. 시민이 네.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네. 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은 의회 조례 개정이라든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네.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앞으로 또 관심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김민호 의장 얘기는 뭐든 의회를 안 거치면 네.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뭐 정책 바꾸고 이런 건 없다. 뭐 이런 네. 취지네요. 네. 좋습니다.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 아주 많아요. 시장과 시의회 사이에 이런 어떤 긴장이 조성되는 것 앞으로 잘 풀려나갈까요? 일단 몇 가지를 점검을 해보자면요.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철저히 의회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단체장이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때도 의회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93%예요. 그러면은 조례에 관련된 거는 민주당과 의회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여지를 좀 김인호 의장이 남겼는 게 무조건 다수당이라고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민적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맞춰서 해볼 수 있다. 네. 이것을 좀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광화문 재구조화도 이게 사실 뭐 공사를 중단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몰 비용들을 다 감내하는 것, 또 그 업체 공사 업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겠죠. 예. 그래서 의회라든지 이미 사업의 진척을 봤을 때는 굳이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예. 오 시장이 유리한 부분은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의 의회는 예산 편성권은 없거든요. 집행부가 편성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TBS 지원 예산 예로 들어보면 상상을 해보면은 집행부의 결심으로 예산을 안 올릴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거나 이러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증액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의회가. 그리고 사실 예산 증액도 쉽지 않은 게 한국은 예산 증액을 비목이라는 하나의 항목 안에서
한쪽에 사업을 깎아서 다른 쪽에 그 이하의 분만큼을 얹어주는 예. 요 정도의 증액만 의회 권한으로 가능하고 그 비목 내에 예산 자체가 불어나거나 아니면 신규 비목을 만드는 거는 네. 의회에서 시도는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 편성은 단체장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한데 근데 정치라는 것이 결국 주고받기인 거고 네. 어떤 오 시장이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바라지 않는 예산을 올린다거나 예. 이러면 민주당이 거꾸로 예산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 시장 역점 사업을 갖고 삭감해버리는 아하.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의회하고 오 시장이 맞춰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의회가 딱 강하게 고집을 부리면 오 시장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네. 얘기네요. 그래서 또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도 예. 민주당이 이건 또 자신할 수 없는 게 마치 선거 불복처럼 비춰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곡동 땅에 대해서 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양쪽 다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쉽게 전망하자면은 크게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타협한다. 네, 의외로 협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자가 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맞습니다. 네. 비목 얘기할 때 네. 딱 표시가 네, 나요. 경륜을 지방의회 느꼈습니다. 출신입니다. 예. 최저 지도자 출신이 딱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의회하고의 그 갈등보다도 앞으로는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네. 이런 문제들. 근데-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 재개발 재건축 자체는 이번 선거에서 양당이 또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도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